자,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거 없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자, 여기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말 뒷다 어렵죠. 뜻이 뭐냐면 여기 보전은 메꾸는 거 우리가 보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길이 보전하세 아닌데? 메꾼다? 왜? 그건 좀 아니다. 보전이 여러분들 우리가 메꾸는 거고요. 그렇죠? 2월 결손금을 메꾸는데 충당이 사용됐다 그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해보자 해보시면. 보시면 자, 이번에 토지 1,000원짜리를 여러분들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1,000원,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 1,000원 이렇게 분계가 끊긴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자산을 공짜로 받은 게 자산 수증이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은 채무를 탕감받았을 때 쓰는 개정 과목이죠. 그러면 이런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좀 마탱이가 좀 많이 가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채무를 탕감받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저 채무 좀 탕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쪽팔려요. 맞죠? 그 다음에 자산을 왜 공짜로 받을까요? 담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담보 잡힐 게 없어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재산을 회사에 법인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수증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들은 주로 적자가 있는 회사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산 수증 이익하고 채무 면제 이익은 원칙 입금이었죠. 맞죠? 입금이지만 얘네들을 2월 결손금이 적자가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적자가 쌓여져 있는 것을 메꾸는데 사용했다면 얘네들이 입금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을 충당했다가 사용했다죠. 그죠? 그럼 사용했으니까 자산 수증이익 대변에 이거 차변으로 까야죠. 사용했다라는 거 분계로 따지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이 쌓여져 있는 개정 과목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이 증가하는 거니까 대변이잖아요. 근데 2월 결손금은 우리 결손금은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적자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차변태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걔를 메꾸면 결손금이 줄어야죠. 그럼 자본의 마이너스인 차변이 줄면 대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분계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분계, 위에 있는 분계는 뭐냐면 토지를 일단 공짜로 받았어요. 받았다가 그 자산 수증이익을 차변에 자본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결손금을 메꿨다. 그래서 결손금이 대변으로 까인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 한번 끊어볼게요. 이게 자꾸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아까부터. 그거 해야지 뭐 여기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써. 자, 해보자.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긴 해야 되니까. 자, 오류 수정 분계 해보겠습니다. 얘를. 자, 해보면 자, 차이가 나는 게 장부는 여기 자산 수증이익 있죠, 여러분들. 자산 수증이익이 수익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장부는 수익이 1,000원. 근데 세법은 수익이 없죠. 왜냐면 수익을 사용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럼 세법이 수익이 줄어야죠. 오케이? 그럼 수익은 대변, 감소는 차변. 그래서 여기다 수익이라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무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개정 과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1,000원.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결손금이죠, 여러분들. 결손금 1,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그럼 우리가 여기 수익이 1,000원이 지금 감소하는 거니까 세법상 수익에서 빼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세법상 수익에서 뺀다. 맞죠? 세법상 수익 입금. 빼는 거 불산입. 맞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잘 보셔야 될 뭐냐면 우리가 결손금이라는 게 자본이 마이너스인 거죠. 오케이? 결손금인 거, 결손금이 자본의 마이너스예요. 얘를 다시 차감했죠. 자본의 마이너스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럼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자본의 마이너스가 감소하면 자본이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세법상 자본이 증가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면 세법상 이익이 감소하죠. 맞죠? 세법상 이익이 감소하면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됐었죠? 그럼 여기는 세법상 자본이 감소, 여기는 세법상 자본이 증가니까 세법상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기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직감 오시죠, 여러분들? 우리 아까 오류 수정 분계, 즉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오류 수정 분계를 했을 때 어느 한쪽에 계정 과목이 자본 나면 거의 기타라면서요. 그래서 기타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입금이었죠. 근데 걔를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했으면 입금 불산이 기타라는 세무조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한 2월 결손금 보전할 때 자산 수중이익하고 채무 면제이익을 메꾸는 거 있죠. 걔는 입금 불산입 기타라는 세무조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빼는 2월 결손금 있죠. 걔네들은 계산 구조에서 빼는 거예요. 차이를 구분 잘 하셔야 돼. 아셨죠? 자, 보실게요. 보시면. 자, 이거 미소멸 결손금인데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보시면. 자, X1년도에 결손금이 100원 있었어요. 그리고 X2년도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60원이 있고요. X3년도에 자산수중이익이 70원, X4년도에 각사소득이 100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 X1년이 언제라고 할까? 요 X1년이 2000, 언제라고 할까요? 13년, 이게 낫겠다. 2013년, 얘가 2022년, 얘가 2023년, 얘가 아니다. 좀만 더.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좀 느낌을 드려야 되니까. 얘가 2008년. 얘가 몇 년도로 할까요? 2012년. 얘가 2022년, 얘가 2023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2008년도에 결손금이 100원 있었어요. 그럼 아까 우리 2008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몇 년간 이월된대요? 그렇죠. 5년간 이월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2013년도까지의 각사소득을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에 60원 발생했어요. 여기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결손금을 2월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도 안 바뀌더라고요. 글씨가. 2월 결손금 공제로 60원을 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이 결손금 100원 중에서 60원은 이미 사용했죠? 그러면 남은 결손금 얼마밖에 없어요? 40원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자산 수증 이익에서 이 이월교수는 메꿀 수 있죠. 근데 얘는 공짜로 받은 게 70원이 2022년도에 받았잖아요. 그 원칙적으로 이 결손금 남은 거 40원 있죠? 40원 남은 걸 자산 수증 이익으로 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에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시점에 제한이 있어요. 5년, 10년, 15년. 하지만 이렇게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 시점에 제한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여기 시점에 제한이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오케이? 이게 만약에 얘가 만약에 자산 수증이익이 아니라 각 사업년도 소득이에요. 각 사업년 소득이래요. 그럼 이때는 얘를 2월 결손금 40원을 못 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엄청나게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도 메꿀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리고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글씨체가 원래 제가 세팅해놨는데 아무리 해도 글씨체가 여기 PPT로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잘해볼게요, 어떻게든. 여긴 좀 그냥 봐주세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밑줄 좀 치자, 여러분들. 자, 77페이지. 아니구나, 78페이지구나. 자, 78페이지. 자, 맨 위에 첫 세 줄 밑줄 좀 치실게요. 자, 자산 수증 이익, 국고 보조금은 제외와 채무 면제이익. 왜냐면 여러분 국고 보조금을 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아도 자산 수증 이익이죠. 78페이지 맨 위에. 맞나? 맞죠? 78페이지 맨 위에. 이게 예전에는 자산 수증이익을 여러분 전부 다 2월 결손금 다 메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보조해준 건 2월 결손금 못 메꾸게 해요. 알죠? 근데 이거 시험에 내진 않을 거예요. 자, 자산 수증이익, 국고 보조금은 제외와 채무 면제이익 중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왜냐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세법은 무조건 시험에 말 문제가 세법 문구 그대로 나와요. 맞죠?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으로 보지 않아요. 계속 밑줄. 자, 여기서 말하는 2월 결손금이란 세무상, 우리 세무는 세법이었죠. 세법상 2월 결손금으로서 그 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 여기까지 밑주시고. 요거. 화면 보시면. 자, 이 결손금 100원이 60원 여기에서 사용됐죠? 40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방금 세 번째 줄 밑줄 친 거 있잖아요.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건 미소멸 결손금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죠? 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왜냐면 공제가 이미 됐으면 이미 소멸됐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못 빼죠. 2월 결손금 못 메꾸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미소멸된 결손금이다. 그 뜻이에요. 참 진짜 어렵게 하고 있죠. 계속 밑줄. 얘는 핵심 그거예요. 그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2월 결손금 언제 발생했는지 상관없고 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산 수익이하고 채무 면제 이익으로. 오케이? 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어디로 가시냐면 68페이지 있죠. 68페이지란다. 66페이지의 별표예요. 66페이지의 별표입니다. 여기다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잘 보셔야죠. 66페이지 별표 치시고. 자,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 가시면 돼요. 자, 잘 보실게요. 자, 우리가 당초에 송금 산입된 세금 있죠? 당초에 송금 산입된 세금이 환급,
또는 환입이라고 해요. 환급 또는 환입. 환입이 되면 이때는 입금 산입한다라고 합니다. 입금 산입. 그리고 당초에 송금 불산입. 이때 세금이 환급 또는 환입이 되면 이때는 입금 불산입이다 라고 불러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셔야 돼.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어저께 배웠던 거 환급, 가산금, 이자 지금 이자가 아니라 그냥 환급금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세금을 모르고 100원을 더 많이 냈어요. 많이 내가지고 그걸 환급 받았대. 그럼 이게요, 이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뭐냐면 당초에 송금산입 때 세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과 재산세 있죠, 재산세가 대표적으로 우리 세금은 일반적으로 비용이에요, 비용. 내가 재산세를 원래 얼마 내야 되냐면 60원 내야 되는데 100원 더 냈대요. 뭐 40원은 송금을 더 인정받았겠죠. 그럼 세금이 40원만큼 줄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40원 더 냈을 비용도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환급이 됐대. 그 환급이 되면 수익으로 봐야 이게 제로인 거죠. 당초에 비용으로 더 인정받아서 세금이 줄었어. 그게 환급이 되면 수익으로 40이 늘어야 이익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자, 당초에 송금 불산입 때 세금의 대표적인 게 법인세거든요. 이 송금 불산입 때 세금 있잖아요. 세금.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게 법인세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법인세가 왜 송금 불산입이에요? 맞죠? 법인세가 뭐 잘못해서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인세가요. 이유는 설명할게요. 외워주셔야 돼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손익계산서, 회사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회사의 손익계산서, 요게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필요한 것만 적을게요, 여러분들. 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지금 우리 법인세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만 적을게요.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네,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100원. 우리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다가 법인세 비용 빼죠. 그게 3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법인세 비용은 엄밀히 얘기하면 회사가 추정한 금액이에요. 왜냐, 우리 법인세 신고 언제 한다고요?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월 31일 날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법인세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라고 추정하잖아요. 맞죠? 법인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이 30원이 제대로 된 거면 3월 달에 신고할 때 더 이상 내 세금은 없지만, 이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30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여기 70원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법인세를 구할 때 이렇게 보죠. 법인세를 구할 때 당기 순이익에 출발하죠. 지금 7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은 더하고요. 가산조정.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하고 송금 산입은 빼죠. 있죠? 이렇게 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 2월 불송금 비과세 소득금지 없다라고 해볼게요. 나머지 없어요. 그럼 요게
각사소득이 곧 나중에 과표가 되겠죠. 과세표준.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됩니다. 좀 아래로 할 거야. 맞죠? 근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회사는 법인세 비용을 많이 계상하려고 할까요? 적게 계상하려고 할까요? 네? 법인세를 많이 계상하려고 할까요? 적게 계상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세금을 계상하실 때 내가 낼 세금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둘 중에 뭐로 기록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저는 세금에 대한 준법 정신이 남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할 겁니다.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월급 받으시면서 막 세금을 내실 때, 국가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자꾸 나한테 세금을 떼가니? 이 생각하시죠? 저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만 그런 거 같은데 나는 그런다? 아니죠? 회사들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법인세를 과소하게 적으려는 그 습성이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내야들 세금 줄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회사 너희가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법인세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과소계상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회사가 계상한 30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회사가 처리했죠? 처리했으니까 당기순위 자체가 모든 비용을 차감하는 숫자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계상한 법인세 비용 3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다음 년도 3월 달에 회사가 저 30원이에요 신고하겠죠? 그걸 세법이 다시 계산해요. 그럼 다시 계산하려면 법인세를 빼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세법이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표정 안 좋으신데? 아니, 여러분들, 회사가 만약에 30원이라고 계산했으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 가지고 여러분들 법인세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세법 때 마찬가지로 이 30원의 법인세가 적정한지 아닌지는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100원으로 다시 계산돼야 되는 거예요. 70원이 아니라. 여기가 70원을 여러분들 70원에 세우면 법인세를 차감한 후에 소득 가지고 법인세를 구하는 게 말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당연히 그 세금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그 세금을 차감하기 전으로 돌려놓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가산 조정에 30이 들어와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법인세법상 과표 100원으로 법인세 차감 전 소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왜 힘들어. 저도 나이 먹다 보니까 저 힘드네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죠? 예전에는 저도 이제 저 대학생 때 막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 뭐. 뛰어다니면 되지. 지금 엘리베이터 무조건 타죠. 2층에도 타고 갑니다. 힘들어. 자, 그래서 왜 법인세나 소득세 있죠? 얘네들이 왜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왜 송금불산의 항목이냐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세법이 다시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보세요. 그럼 당초에 송금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60원 내야 되는데 100원 낸 거예요. 아까는 재산세 60원 내야 되는데 재산세 100원 냈어요. 40원 더 낸 거 송금 인정 받았겠죠? 그걸 환급받으면 40원을 더 수익으로 봐야 이익이 제로인 거잖아요. 오케이? 생각해보시면 내가 법인세를 60원 내야 되는데 100원 더 냈어. 40원 더 냈지만 송금을 인정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송금 불산의 과목이라면서요? 맞죠? 그럼 세금을 못 줄였어. 40원만큼 세법에서 송금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환급이 되는 거예요. 40원 더 냈다고. 그럼 그걸 입금으로 봐요? 입금으로 세금을 40원 또 내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더 낼 때는 송금으로 인정 못 받았는데 그게 환급이 됐다고 입금으로 보게 되면 세금을 40원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당초에 송금 산입된 세금은 그만큼 낼 때 세금, 더 낼 때 세금 줄였으니까 그게 환급이 되면 입금으로 안 봐야 내가 이익이 제로인 거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내가 당초에 더 냈을 때 송금 불산입된 세금이에요. 그럼 당초 세금 못 줄였죠? 못 줄였는데 그게 환급이 됐다고 입금으로 보게 되면 세금을 더 내는 건데 아까 내가 더 냈던 거 환급받으면 어떠한 경우든 이익은 0이라면서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되고, 오케이? 시험에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내요. 자, 66페이지. 자, 가로 6번.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있죠? 제목이요. 제목 밑줄 마시고, 자, 첫 세 줄 밑줄입니다. 별표. 자, 결산서. 즉, 손익계산서에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환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환입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입금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지출 당시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요. 그럼 당초에 더 많이 냈어도 세금 못 줄였겠죠? 못한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입금으로 보면 안 돼요? 맞죠? 입금 보게 되면 이익이 늘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해요. 더 냈던 걸 돌려받는 이익이래.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표에 보시면 가로 2번 있죠? 그 방금 밑줄 친 거 아래에 표 있을 거예요. 그 가로 2번 제목에 밑줄 좀. 지출 당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거기 사례, 법인세 밑줄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환입액의 입금, 불산입에 위치시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법인세가 시험에 나오면 송금, 불산입 하셔야 돼. 세무정 없으면. 아셨죠? 중요합니다요.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여기? 네. 힘들어. 잘 됐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아우, 힘들다. 자, 이제 보실게요, 여기. 자, 사례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 그냥 국세 환급금 이자만 본 거고요. 우리 시험에 더럽게 내면 국세 환급금하고 이자를 같이 줘버려요. 아니, 그게 맞죠, 여러분? 내가 더 냈던 세금 돌려받으면서 이자까지 쳐서 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사례 보실게요. 자, 재산세가 환급이 500원이 됐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재산세는 당초에 송금 인정받는 세금이죠. 여기 있는 재산세는 당초에 송금 산입되는 애입니다. 얘가 환급이 됐대요. 그러면 다 입금으로 과세해야죠. 근데 보니까 여기 환급 가산금 30원이 포함된 금액이 500원이래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500원 돌려받은 게 뭐냐면 당초에 내가 재산세를 많이 낸 게 470원이야. 470원을 너무 오래전에 많이 내서 470원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30원은 국가가 너무 오래전에 재산세 470원 많이 내셔가지고 이자 쳐서 30원 더 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환급액 30원은 재산세 환급금 이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초에 많이 냈던 세금이 환급이 되면은 그때는 당초에 송금 산입됐냐, 송금 불산입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자는 국가가 미안하다고 이자를 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아닌 거예요. 조사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470원은 당초에 송금을 더 인정받았겠죠, 많이 냈을 때. 그럼 입금이 돼야 되는 거 돌려받았을 때는요. 하지만 이 30원은 입금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분기 끊어보죠. 자, 현금으로 들어왔다를 가정해 볼게요.
자, 장부는 그냥 차변에 현금 500원, 대변에 전부 다 수익 잡았대요. 좀 틀었으니까. 자, 근데 세법은 수익은 470원만이에요. 이게 법인세면 수익 제로죠, 제로. 470. 그럼 나머지는 현금이 30원 더 들어왔죠. 이자가. 근데 그걸 영원히 수익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자는. 그래서 우리가 자본, 죄송해요. 글씨체 안 바뀌더라고요. 30원, 자본 30원? 오케이? 예. 그럼 요거 오류수정문제 끊어볼게요. 자, 보면. 자, 차이 나는 거, 장부는 수익 500, 세법은 수익 470, 그러면 세법상 수익이 30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야죠. 그럼 수익이 줄면 차변, 대변. 차변, 수익은 대변, 감소는 차변. 비우는 거 아니에요, 걱정, 오해하지 마시고. 수익이 30이 줄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수익 30 주는 게 뭐라고요? 세법상 수익, 입금. 그리고 빼는 거잖아요. 수익이 차별된 거 수익에서 빼는 거니까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서 뺀다 불산입, 넣는 건 산입. 되세요?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이 0이죠. 세법은 자본이 30이잖아요. 대변에. 그럼 자본이 증가해야 되겠죠?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기타요. 그냥 어느 한쪽이 자본이잖아요. 맞죠? 증명을 할게요. 자, 요거 세법상 자본이 증가한 거고요. 맞죠? 얘는 세법상 수익이 감소한 거. 맞죠? 그럼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면 세법상 이익이 감소하고요. 세법상 이익이 감소하면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어요. 여기는 세법상 자본이 줄고 여기는 세법상 자본이 증가하니까 세법상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이제 좀 느껴지시죠? 어느 한쪽이 오류수정 붕괴 끊었을 때 어느 한쪽이 자본 뜨잖아. 기타요. 맞아. 계속 봤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입금, 불산입, 기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법인세면 입금, 불산입 500원 기타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법인세면. 법인세는 470원도 입금, 불산입이고 요 30원도 입금, 불산입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당초에 많이 냈던 세금이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실제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79페이지. 힘들어. 79페이지. 자, 가로 6번이에요. 자, 79페이지 가로 6번. 지금 우리가 어디 보고 있냐면 입금 불산입 보고 있어요. 자, 가로 6번 제목의 밑줄입니다.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거기 소득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소득분을 법인분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맞아요. 법인분 지방소득세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소득세도 지방소득세가 있긴 있으니까. 자, 첫 두 줄 산입하지 않는다까지만 밑줄입니다.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 법인분은 지출 당시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이를 환급받은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셨죠? 꼭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은 여기 평가차익이에요. 83페이지. 여기도 중요해, 여기도.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54시간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건 넘어갈 거예요. 알죠? 그리고 법인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법인세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시죠? 세법 중에서 가장 세요, 난이도가. 알죠? 법인세만 보시면 아시겠죠? 회계도 해야 되지, 법인세도 해야 되지, 곧 이제 부가가치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이거 세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나 이렇게 법인세 못하지? 뭐 여러분들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처음부터 힘들어요, 법인세는. 그렇죠? 한 3-4번 정도 돼. 그때부터 좀 게이지가 쌓여요, 여러분. 해보죠. 자, 저 자산의 평가 차익은 미실현된 거죠, 여러분들. 미실현된 손익은 세법에서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원칙은 여기. 원칙은 입금 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여기. 우리가 GAAP가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거든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증. 증이 뭐냐면 평가 이익을 평가증이라고 불러요. 평가 이익은 입금 불산입이에요. 근데 말문제에, 자, 예외적으로, 우리가 법률에 따른, 특히 여러분들 우리 고정자산이라고 해서, 고정자산은 세법에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합쳐서 고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특히 어디에서 하냐면 보험업법에서 좀 많이 해요. 우리가 뭐 보험이나 금융회사에서 우리 담보로 제공하잖아요, 자산. 담보로 제공할 때 우리가 금융업법은요, 금융업법이 있어요. 그 자산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계산하게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배우실 때 우리는 감가상각만 하지 시가로 평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하고 세법이 싸우면 세법이 강하죠. 하지만 다른 법과 세법이 싸우면 동등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른 법에 따라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법률관의 마찰을 피해야 돼요. 왜냐면 같은 동등한 입장이니까.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평가 이익을 인정해요. 위에 있는 건 말문제만 대비 말문제만. 아시죠? 실제로 실기에 나오는 건 얘예요. 특히 시험에 나오는 게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단기매매 증권.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죄송해요, 여러분. 받아들여주세요. 안 고쳐지더라. 아까 제가 쉬는 시간 좀 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띄워놓고 좀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글씨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원래 이렇게 수익이 100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왜냐면, 자, 이게 단기매매 증권이래요. 아래 있는 거. 그래서 장부가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 잡은 거예요. 되시겠죠? 우리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회계 기준에 따른 거죠? 회계 기준에 따른 거면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세법은 분기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장부는 수익을 100 잡았잖아요. 근데 세법은 수익이 제로죠. 그러면 세법상 수익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줄려면 차변으로 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장부는 자산이 100이죠.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이 증가한 거. 근데 세법은 자산이 증가하면 안 되니까 0이죠. 그럼 장부는 자산 100 증가, 세법은 자산 0. 그럼 세법상 자산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위치 왼쪽에서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 보시면 안 돼요. 망해, 그러면. 그래서 자산이 줄어야 되니까 대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돼요? 수익이 세법상 감소하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 입금 불산입.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세법상 자산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법상 자산이 증가하는 건 뿔유보, 세법상 자산이 감소하는 건 마유보.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이게 제일 최고예요, 최고. 그럼 해석하면 입금 불산입. 그죠?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아시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시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무 조정을 숙제로 제가 많이 낼 텐데 연습을 하다 보시면은요, 요 입금불산입이나 송금불산입과 같은 가산조정, 차감조정 잘 하세요. 그러면 지금 차감조정이죠. 차감조정인데 누가 봐도 자산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장부와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는 소득처분이 뭐였죠? 자산부채 차이. 장부하고 세법에. 유보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였잖아요. 근데 입금불산입이면 가산조정이에요, 차감조정이에요? 차감조정이죠. 차감조정이니까 마이너스 바로 나오셔야 돼. 지금이야 꼼꼼하게 이렇게 세법상 자산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유보지만 차감조정을 딱 보셨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차이네 마이너스 바로 하셔야 돼요. 실제로. 나중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아시죠? 지금은 꼼꼼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아시죠? 꼼꼼하게 하셔야 나중에 꼼꼼하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회계하고 세법 하시다 보면 꼼꼼하게 안 했더니 오히려 내가 다 잊어버려. 꼼꼼하게 했더니 꼼꼼하게 한 거는 좀 잘, 네, 나중에 꼼꼼하게 안 해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아셨죠? 이렇게. 자, 83페이지. 자, 83페이지는 위에 가로 8번. 자, 자산의 평가 차익 별표. 제가 별표 치는 거 실기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요. 자, 첫 번째 줄 보지 않는다 밑줄입니다. 자, 자산의 평가 차익은 원칙적으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아셨죠? 자, 근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다만 보이세요? 밑줄 줄은 두 줄.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평가 차익은 입금으로 본다. 그럼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그럼 평가 이익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좀요. 자, 보험, 업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 차익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 이익. 동그라미 2번 배우셨을 건데 개정 과목 뭘까요? 동그라미 2번 배우셨는데 분명히 회계하실 때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화자산이나 부채는 평가에서 이익이면 개정권 뭐 쓰죠? 그렇죠. 외화 환산이익. 거기다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적어주세요.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여러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다가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을 인정해요. 조심하실 게 화폐성만 인정해요. 화폐성. 알죠? 화폐성. 알죠? 비화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6장 가서 할게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고 3장 마치죠. 왜냐면 3장이 볼 게 많이 없어요.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했던 그 환급 되는 거예요. 알죠? 자, 부가가치세 갑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화나신 거 아니죠? 아, 짜증나면 갑자기. 자, 보시면.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법인세 엄청나게 봤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좀 살짝 잘하는 느낌이 있었어. 미친놈이라 농담이 농담. 부정 헷갈리는 거예요. 막 갑자기 회계 갔다가 나 법인세 얘기해. 미치겠는 거야. 막. 진짜 그래요. 머릿속이 막 난리 나요. 법인세 하실 때. 이게 합격률이 그 모양이죠. 진짜로. 그렇죠? 자, 보실게요. 그러니까 그 합격률이 여러분 처음 보신 사람의 합격률이 아니죠. 맞죠? 처음 보신 사람 합격률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 봤던 사람의 모든 합격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많이 시험 보시는 분도 어려워해요. 실제로. 여기. 자, 보시죠. 여기서 주인공은 갑 보시면 돼요. 딱 여기. 네, 갑 보시면 갑 뭐냐면 자, 갑이 5월 7일 날 A한테 110원에 물건을 산 거예요. 그 안에는 100원에다가 매입세이죠. 요 10원은 매입세. 요 10원은 매입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별도의 언급 없으면 우리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 10원은 매입세 공제 받았다 그 뜻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갑 입장에서는 110원 부담했지만 10원의 매입세 공제는 받았으니까 100원의 물건 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갑은 소비자한테 6월 7일 날 300원의 물건 파는 거예요. 팔 때 소비자한테 300원만 받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30원도 받아내야죠. 그럼 이 30원을 아마 여러분들이 매출 세액이라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분계 좀 보실게요, 분계. 자, 요 분계요. 자, 요 갑이 매입한 게 상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갑은 5월 7일 날 현금이 110원 나갔어요. 보이시죠? 하지만 이 상품은 나중에 내가 110원 중에서 10원은 내 세금에서 빼주니까 100원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상품이 100원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잡히죠. 질문. 그럼 부가세 대급금 성격이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 계정 과목 성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또 자산이죠. 목소리가 많이 작아지셨어. 자산은 자산. 이거 선납세금 개념이 선급금 개념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주잖아요, 여러분들. 마치 선납세금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이에요, 자산. 맞죠? 자, 그 다음에 6월 7일날, 여기. 자, 6월 7일날 갑은 330원을 현금으로 받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제품을 또는 상품을 팔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330원 다 내가 먹는 거예요? 아니죠. 30원은 7월 25일까지 내야 될 부채고 300원만 나의 매출이죠. 맞죠? 그래서 제품 매출 300원, 부가세 예수금 30원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잖아요. 이거 성격이 뭐예요? 부채죠, 부채? 부채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암기사항. 자, 우리 부가세 대급금. 즉, 요게 매입세 공제되는 애죠? 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애는 당연히 송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맞죠? 이해되세요? 자, 얘를 만약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자산이라서 이해가 좀 안 되실 거거든요. 이거 비용이라고 비용으로 보시면. 얘를 비용으로 해볼게요, 비용.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자, 만약에 내가 갑이 5월 7일날 갑이 현금 110원 줬잖아요. 이게 종업원하고 회식했대. 맞죠? 종업원한테 종업원하고 회식하느라고 내가 110원을 부담한 거예요. 그럼 이거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 10원. 되죠? 그러면 계좌가 어디 끊겨요? 차변에 복리후생비는 얼마 잡혀요? 100원만. 그죠? 100원. 맞죠? 그리고 나머지가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적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랑 비교하셔야 될 게 보시면, 만약에 얘가 거래처한테 접대하느라고 현금 나갔대. 그럼 우리가 거래처한테 접대하느라고 여러분들 현금 나가면 이 10원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계정 과목 접대비잖아요. 얼마 적혀요? 접대비 얼마? 110원. 왜냐면 10원 못 빼니까 나는 110원 지출한 거예요. 그럼 비교하셔야 돼.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되는 애들은 내가 지출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지출했지만 나중에 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그 불공제가 되는 것만큼 내 지출액이 맞는 거 못 빼니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배우실 건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애들은 이 10원이죠? 매입세 공제가 되는 애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근데 매입세액이 어딨어? 이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건 송금을 인정해요. 내 지출이 맞아. 못 빼니까. 나중에 내 세금에서 못 빼니까 내 지출액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가세 예수금 있죠? 이 부가세 예수금 당연히 죄송해요. 얘부터 할게. 애니메이션 얘부터네. 근데 회사가 미쳐가지고 얘를 비용으로 계산했대. 장부에. 미쳐가 약을 빨아가지고 비용으로 계산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 불산입 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송금 불산입이고 장부는 비용했다라는 건 자산 안 잡은 거잖아요. 맞죠? 자산 안 잡았지만 세법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세법이 자산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송금 불산입 유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도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수익이 아니죠. 근데 회사가 약 빨아가지고 수익 처리했대요. 그럼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한 거냐면 장부에서는 수익을 30원 잡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은 얘가 수익이 아니라 부채란 말이에요. 30원. 오케이? 맞죠? 그럼 우리가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붕괴하면 수익이 30 줄어야죠. 되세요? 그 다음에 부채가 30 늘어야죠. 오케이? 응.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불러요? 수익이 증가, 감소. 증가요? 자, 수익은 대변, 감소니까 차변. 그죠? 그래서 얘는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세법상 수익 입금. 빼는 거 불산입. 그렇죠? 우리가 더하는 거, 즉, 넣는 건 산입. 그 다음에 여기 부채 대변. 자, 그럼 부채가 대변이면 세법상 부채가 많은 거, 적은 거. 많은 거. 부채는 대변이니까 부채가 대변에 있으면 증가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법상 부채가 많은 거. 이렇게 하시면 돼. 일단 나중에 여러분 연습하실 때 보시면 나중에 연습하실 때에는 여기 입금 불산입이죠. 그러면 이거 차감 조정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차감 조정인데 부채 차이죠. 뭐 어떻게 할까요? 입금 불산이 부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예요. 미리겐 빨리 하려면. 오케이? 근데 FM들 하면 여기 세법상 부채가 커지면 세법상 자본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렇죠? 그럼 세법상 자본이 감소하는 거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 가시면 이제 부채의 차이네? 그럼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인 거예요.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인데 차감 종이가 마이너스 유보가 나중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연습하시면. 오케이? 영상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밑줄 치고 쉴게요. 83페이지. 자, 가로 9번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첫 두 줄 밑줄입니다. 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당연히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채니까. 되셨죠? 거기 가로 9번에다 좀 적어주세요. 페이지 좀. 거기에다가 99페이지라고 좀 적어줄래? 99페이지. 가로 9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99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자, 99페이지 갈게요. 자, 99페이지 여러분들 맨 아래쪽 보시면 표 있죠? 그 표의 별표입니다. 그 제목의 밑줄 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급. 좀만 참으세요.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네. 약간 요거. 매입세 공제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비용 아니죠? 맞죠? 근데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어딨어? 얘는 비용이 맞아요. 오케이?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이제 1번 제목의 밑줄입니다. 표 제목의 밑줄. 1번. 공제 매입세액 비용 처리 시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액을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럼 송금 불산입 항목, 여기. 송금 불산입 유보가 되겠죠. 왜냐면 비용이 아니니까 송금 불산입. 또 세법은 매입세 공제는 자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자산이 세법이 많아야 되니까 유보. 그래서 오른쪽에 법인세법 규정 보이세요? 밑줄. 송금 불산입 유보 여기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 불공제 매입세액 보이세요? 제목 밑줄 불공제 매입세액 밑줄 치시고.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죠,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어디에 밑줄을 좀 주시냐면 두 번째 짝대기 보이세요? 두 번째 짝대기 밑줄. 면세사업 토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짝대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밑줄 치시고. 자, 질문입니다. 얘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게 뭘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책 목적상 매입세 불공제인 거예요? 정책 목적상이죠.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니까 미안하지만 불공제. 맞죠? 접대비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그냥 좀 안 좋은 지출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매입세 불공제. 맞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세법에서 구분할 수 없으니까 업무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 업무와 무관하게 쓴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불공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밑줄침 2개 있죠? 방금 밑줄 2개에다가 묶어주시고,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방금 밑줄침 2개 묶어주시고, 적어주세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불공제 X.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불공제 X.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불공제 X. 자,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불공제다 그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법인세법상 규정 보이세요? 거기 손금까지 밑줄, 손금. 손금 인정해요? 근데 조심하실 게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제목에. 의무 불이행으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라는 게 세법상 의무 안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를 불이행하면 세법에서 제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송금으로 인정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짝대기 밑줄 중요. 세금계산서 미수치 또는 불명분 매입세액 밑줄 주시고, 두 번째 짝대기 밑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 얘네들이 대표적인 매입세 불공제되는 이유가 세법상 의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얘는 제재 효과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손금 불산입 밑줄입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원래 매입세 불공제는 송금을 인정해야 지출 맞으니까 접대비처럼. 아셨죠? 근데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 효과를 유지해야 되니까 여전히 법인세도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10분 쉬셨다가, 지금 고생하셨어요. 10분 쉬셨다가요. 3시 15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 여러분들. 10분 쉬시죠.